암의 씨앗이 되는 혹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사례자분이 나오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박세련이라고 합니다. 36살이요? 예, 젊으신데?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또 어디에 혹이 생긴 거예요? 자궁이요. 자궁에? 어머. 그리고 사례자분이 특히 또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제 대장 내시경이랑 기타 CT 종합 검사를 받으면서 그 혹이 발견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알게 돼서 이제 추적 검사를 받고 이제 그때 선생님 말씀은 자연 임신적으로 이제 임신이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수술하고 싶지 않으면 두고 보자 이제 하셔서 좀 자연 임신 유도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죠. 자, 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또 다른 혹입니다. 바로 자궁의 혹인데 박세련 씨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중앙대학교 산부인과 우리 한승수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많은 걸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의 혹을 특히 여성들이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자궁은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기관이고 이제 그런 부위에 혹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궁에 혹이 생길 때는 골반통이나 극심한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자궁에 혹이 있을 경우에 많은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박세련 씨도 혹시 생리통이 좀 평소에 심했나요? 예, 좀 많이 심해서 약을 많이 복용하고는 했습니다. 생리통이 정말 극심한 분들은 그 한 달 중에 2, 3일, 3, 4일을 거의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지내는 거게 되죠. 그래서 생리통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 감별 진단을 꼭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자궁 근종이나 자궁 경부암 뭐 예방 주사 맞자 뭐 해가지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맞아요. 다른 분들도 좀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와더라도 아마 생물 시간에 한 번쯤 배웠을 텐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 모형도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이 자궁 입구에 생기는 쪽을 자궁 경부 암이나 여기에 용종이 생기면 자궁 경부 용종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자궁 이 몸통에 생기는 걸 자궁 내막 쪽에 생기면 내막 용종. 그다음에 근육층에 생기면 자궁 근종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쪽에 암이 생기면 자궁 내막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난소나 나팔관에 암이 생길 경우에는 나팔관암과 난소암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 우리 아내도 자궁 근종이 있어서 검사하다가 있어서 수술을 했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걱정이 정말 많이 되고 정말 놀랬거든요. 근데 자궁 근종이라는 게 이게 무조건 암이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자궁 근종은 보통 여성들의 60에서 70%가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상 없이 지내냐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질출혈을 일으키지 않는 곳에 작은 크기로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궁 근종은 다행히도 대부분이 악성 종양이 아닌 양성 종양입니다. 하지만 이 자궁 근종도 추후에 암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자궁은 몸 안에 있고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혹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혹이 생겼을 때 뭔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자궁에 혹이 발생됐을 경우에 자궁 근종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생리통이 이제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생리량이 많아져서 빈혈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리가 아닌 기간에도 출혈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이제 보일 경우에 어떤 산부인과 방문해서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혹이 큰 경우에는 아랫배에 딱딱한 혹으로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만지실 정도로 커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대요.
자궁 근종은 제 경험에도 약 30cm, 30cm, 30cm. 정말? 30cm? 잠깐만요. 검진을 아예 이만한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복강이 3차원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부피가 넓은 공간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렇게 크게 되면은 네. 자궁 앞에는 방광이 있죠. 네. 그러니까 방광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 자주 가죠. 예. 그리고 또 뒤에는 장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혹은 변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해. 그리고 당연히 허리 쪽으로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허리도 그런 아프고. 요 허리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좀 유의해 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생리기간 아닌데 출혈된다면 그러니까 출혈하고 생리하는 그 자궁 내막에 가까운 곳에 혹이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출혈은 뭐 부정 출혈이 있을 수 있고 피곤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복통과 하복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물감을 그냥 놓쳐버리면 사실은 그게 혹을 자라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주 간단한 초음파 검사를 가지고 알 수 있으니까 만 20세 이상 여성분들은 가능하시다면 2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혹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보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아내 씨앗이 될 수 있는 혹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 방청객 여러분 중에서도 건강검진 받으면 뭐 다 혹 한두 개씩은 다 있다고 그러시죠? 예. 자궁 혹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좋은 기회입니다. 그냥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질문, 네네. 마이크 좀, 네, 마이크 거기 저희가, 네. 폐경 이후에는 자궁에 있는 혹이 자동으로 이렇게 스스로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요. 제 환자 같은 경우에 45세인데 40대 중반 폐경에 가까운 여성에서 혹 크기가 7cm 정도 이상이 되는데 하복통과 질출혈이 있는데도 수술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곧 폐경이면 없어질 텐데 왜 하느냐. 아이고 이런. 그런 왜 식으로 그런 잘못 생각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거의 나오질 않게 되죠. 근데 자궁 근종은 이런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서 커지거나 생기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미 생겨져 있는 그 딱딱한 자궁 근종이 그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는 겁니다. 그 상태로 있거나 약간 위축이 되면서 이제 석회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더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폐경 나이 가까운 거 여부 없이 어떤 적절한 진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게 합당합니다. 네. 들으셨죠? 없어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검진 한번 더 받아보셔야 된다. 자, 이제 지금까지 자궁 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궁 혹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를 궁금케 한 자궁 혹보다 더 무서운 이것의 정체는 난소에 생기는 이제 혹이 되겠죠. 근데 왜 그게 더 위험하죠? 왜 위험해요? 그 난소에 혹이 생길 경우에 자각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출혈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게 그 복강 내 골반 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혹이 한 5, 6cm, 7cm이 있더라도 전혀 증상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암일 경우에는 이제 복수가 생기게 되고 주변의 장 쪽으로 전이가 되면서 발견 당시에 이미 3기, 4기의 말기 상태로 진단이 돼서 아주 위험한 질환이 됐고 사망률도 제일 높은 질환입니다. 사망률도 제일 높은 질환입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의 증가하는 추세인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자궁경부암 검사만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성암은 다 내가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골반 초음파를 1, 2년에 한 번씩은 검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챙겨야 되네요. 네. 혹시 이거 난소암은 가족력이 있나요? 유전이 되나요? 그러니까 난소암은 굉장히 가족력과 난소암은 정말 가족력과 관련이 있을까? 난소암은 굉장히 가족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 직계 가족이요. 엄마라든지 이모,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라든지 조카 이런 직계 가족에 2명 이상의 유방암이나 난소암 이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전적 질환이 가계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반드시 생각하고 정기 검진이라든지 필요하면 전문의 상담하에 그 유전자 검사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검진해봐야 돼. 그러면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있으면 너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유전자 검사는 누가 대상이 되냐면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는 환자 기준이 35세 미만의 유방암이 걸렸을 경우 그리고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있을 경우 그리고 남성이 유방암이 걸렸을 경우 이럴 때 이제 그 브라카 검사가 아주 비싸거든요. 거의 뭐 100만 원 정도 하는 검사인데 그런 환자는 고위험 유방암 환자로 대상이 분류돼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 남자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걸리면 안 될 만한 좀 특이한 케이스에서 유방암이 발생한 거 뭔가 요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유전자 검사의 대상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뭔가 자궁과 난소를 혹으로부터 지키고 싶거든요.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궁과 난소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궁과 난소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면 되는데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게 입니다. 예전부터 이 부정출혈, 자궁출혈, 부인병에 항상 써왔습니다. 네. 부인병에 도움을 주는 이거. 자궁과 난소에 좋은 재료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궁과 난소의 혹 운동으로 예방한다. 운동치료 전문가 김선우. 네, 자궁과 난소의 면역력을 끌어올리고요. 자궁의 혹을 예방할 수 있는 자궁 튼튼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구리 힙업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닥에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요. 손은 삼각형 모양으로 하시고 턱을 가볍게 대주는 거예요. 이때 무릎을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접어서 뒤꿈치만 딱 붙여줘 볼게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무릎을 쭉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엉덩이, 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근육, 그리고 골반 양쪽 바깥쪽에 있는 외측 근육, 그리고 코어 중에서 이 허리 근육을 한 번에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또 중요한 점은 복부의 압력을 정확하게 조절해 주기 때문에 이게 자궁과 내부 장기에 혈액의 양을 공급해 주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자,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어깨 너비에서 약간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바닥에서 한 10cm 정도 띄워주고 한 5초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는데 다시 한번 5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엎드리세요. 네. 무릎을 골반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 반을 접어보세요. 그리고 그렇죠. 뒤꿈치를 딱 접은 상태에서 이 개구리 모양으로, 개구리 다리 모양으로 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후 내쉬면서 무릎을 5cm에서 10cm 정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골반강이라고 하죠. 골반 내 내부 장기를 포함하고 있는 골반강의 압력을 조절해주고요. 이런 허리, 엉덩이, 허벅지, 골반 주변의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자궁의 혹을 예방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현영 씨. 그리고 하시고 계세요. 자, 이수경 씨 볼까요? 근육이 힘을 쓸 때 호흡을 후 내쉰다는 생각으로 자 들이마셨다가 올려볼까요? 자, 쭉 올리고 자 5초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운. 좋아요. 이수경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골반의 범위가 좁아지고 골반 주변의 근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 다리를 벌리거나 띄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에 비해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이가 왜 나와요? 아니, 저만큼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현영 씨도 잘하시는데 저만큼 올라가지 저기, 않았어요. 김선우님, 네? 냉정하게 왜 얘기해 주세요? 예. 네, 현영 씨보다는 이수경 씨가 더 잘하시는 거예요.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네. 60대 이수경의 판정승.
지금 해보시니까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골반 주변이 조금 뻐근한 느낌이시죠? 뻐근하고 골반, 엉덩이 이게 다 이렇게 좀 업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TV 보시면서 자주 따라해보시면 좋고요. 한 번에 근육이 조금 뻐근함을 느끼는 횟수 정도로 3세트 정도를 자주자주 반복해주시면 자궁의 혹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운동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골반 시계 운동입니다. 먼저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약간 엄마 다리라고 하죠. 예전에 이렇게 옆으로 앉는 다리 자세를 만드시고 허리 가슴을 쭉 핀 상태에서 팔을 바로 완전히 180도 옆으로 허리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시선은 정면에 고정하시고요. 호흡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한 팔 정도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가슴은 계속 내밀고 계시고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후 하면서 팔을 하나 더 이동하는 거예요. 오, 진짜 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네, 맞아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한 팔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시는 동안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 바로 복강 내의 압력을 조절하는 건데요. 이 동작이 가슴을 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포인트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허리 가슴을 쭉 펴시고요. 완전히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에 고정하고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한 팔 옆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들이마시고 후 내쉴 때 옆으로 이동하고 이동하는 동안은 계속 가슴을 내밀고 있는 느낌을 유지하셔야 되고 다시 깊이 들어 마셨다가 다시 후 내쉬면서 옆으로 한 번 이동하고 시선은 정면에 고정할게요. 다시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한 칸 다로 다시 옆으로 이동하고 이게 여성들이 폐경 이후라든지 아니면 골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골반 각도의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 자체가 근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올바른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골반 각도, 범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에다가 찍어주시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주시고요. 그렇죠. 다시 한 팔 옆으로 이동할 때 호흡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호흡을 후 내가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시면 될 거예요.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90도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때 팔꿈치를 댔을 때 시선은 정면 그리고 가슴을 내밀어 주시고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한 칸 옆으로 그렇죠. 다시 들이마시고 후 앞으로 나갈게요. 좋아요. 딱 중앙 넘어서면서부터 엄청 스트레칭 돼요. 네, 이게요. 좌우 느낌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 골반이 틀어졌다. 그리고 골반 근육이 비대칭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스트레칭은요. 이런 골반 근육의 대칭을 잘 만들어주고 골반 내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잘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주 따라해보시면 튼튼한 자궁, 혹도 예방하고 면역력도 끌어올리는 좋은 운동법으로 몸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하나 딱 느껴지는 게 여기를 지금 손을 제가 딱 올렸잖아요. 뜨끈뜨끈해요. 여기가 뭔가 순환도 되고 엄청 뭔가 자극이 된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뜨거워지는 건 아닐까요? 열받았나요? 근데 여기가 뜨끈뜨끈해졌어요. 맞아요. 유수경 씨 어떠세요? 네, 저도 짧은 시간인데도 뭔가 몸이 이렇게 업되고 순환이 잘 되는 혈류가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이거는 집에서 그냥 어디 안 가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박세련 씨도 이제 좀 이 운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업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신선해요. 영상해야죠. 보시면 안 돼요. 영상해야죠. 네, 우리 한승수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암세포는 고온에 취약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만약에 그런 이제 고체온을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현영 씨가 따뜻해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집에서 이렇게 좀 꾸준함을 해보시면은 자궁과 난소 건강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궁과 난소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혹을 예방하는 운동을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또 운동하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눈치를 채고 배 안에 엄지가 나와 계신 걸 보니까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게 당귀 뿌리입니다. 오. 당귀 뿌리, 당귀는 많이 들어봤는데 당귀는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봤는데 당귀 뿌리는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왜 건가요? 쌈채소 먹을 때 당귀잎이 꼭 들어가죠. 네. 삼겹살 싸먹는 쌉싸름한 네. 그 당귀잎의 뿌리입니다. 네, 그 뿌리 중에서도 잔뿌리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실제로 이 당귀 뿌리는 뭐 자궁암이나 난소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또 천연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동의보감에 따르면 당귀는 자궁의 뭐 근육의 그 억제 작용이 있고요. 또 월경통에도 효과적이고 자궁 발육을 돕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자궁과 난소의 혹을 예방하는데 또 최적의 그런 약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귀 뿌리차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에 당귀가 그 30g 정도 그리고 물 2리터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치. 이렇게 해서 그냥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가라앉을 텐데요. 이렇게 가라앉고 난 상태에서 30분 정도 그냥 불려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냥 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왜 30분간 불리는 것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끓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30분 정도 불여놓는 것만으로 해도 당귀 뿌리에 들어있는 수용성 성분이 많이 우러져 나오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추출률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0분 정도 담궈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준비하셨네. 색깔이 바뀌네요. 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옮겨서 30분 정도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이는 상태 같죠? 벌써 끓인 것 같은데. 당귀 뿌리와 우린물을 함께 넣어 30분 정도 팔팔 끓여주면 자궁과 난소의 혹을 예방하는 당귀 뿌리차 완성. 아주 향이 좋습니다. 네. 다 함께 마셔볼까요? 네네. 근데 끓이니까 약간 식혜처럼 색깔이 뽀얘졌어요. 너무 예쁘다. 오, 자, 어때요? 약간 약. 은은한 단맛이 있네요. 약이에요, 약.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당귀라는 데 이름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 아세요? 뭐예요? 마땅할 당, 돌아갈 귀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어디서 피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나온다. 근데 이 피는 어디서 나왔냐? 자궁에서 나왔다. 네. 그러니까 자궁으로 마땅히 돌아가라 해서 예전부터 이 부정출혈, 자궁출혈, 부인병에 이 당귀를 항상 써왔습니다. 네. 그만큼 자궁에 좋은 차니까요. 잘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궁에 좋은 거니까 남자는 안 마셔도 되나요? 아주 많이 드셨네요. 남자들한테는 또 이 골반과 하체와 양기를 또 강조해요. 양이 좋아요? 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이구 좋네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배아nom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깔끔한 내부에 아기자기한 소품, 카페에서나 볼 법한 근사한 테이블에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베란다까지 남다른 인테리어 솜씨를 뽐내는 이 그림 같은 집이 바로 배우 최정원 씨의 집입니다. 1982년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역 배우로 연기 활동을 시작. 안정적인 연기력과 단아한 이미지 덕분에 국민 며느리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었죠. 지금은 엄마이자 아내, 연기자까지 1인 3역을 훌륭히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에요. 든든한 저희 남편이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사춘기를 한창 앓고 있어서 제 속을 썩이고 있는 우리 아들 희원이고요. 너무나 재롱 피우고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입니다. 막둥이에요. 새 식구와 귀여운 반려견까지 행복한 일상을 꾸려가는 그녀의 러브하우스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 이 공간이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서 인테리어를 한 공간이에요. 사실 이 집 인테리어 할 때 그때 한참 강남에 무슨 병원 안에를 이런 패브릭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올록볼록 해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길래 제가 그 사진을 잡지책에서 오려서 인테리어 하신 사장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정말 이 테이블도 제작하고 그러느냐고. 이 식탁은 보니까 약간 목욕탕 타일. 너무해! 목욕탕 타일이라니요. 이거 이태리 타일인데. 에이, 농담인 거 아시죠? 근사한 테이블 외에도 주방에서 눈에 띄는 건 벽을 가득 메운 사진들. 이 사진은 다 뭐예요? 이거는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해마다 남편이 뭐 특별한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족 사진을 좀 남기자고 그래서 그러면 아이의 성장 과정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뿌듯해요. 왜냐면 일단 정말 희원이의 성장 과정이 보이니까 막 애기였다가 막 개구장이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청년이 된 모습이었다 이런 걸 보면은 아 정말 세월이 한 해 한 해 그게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안 곳곳에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희원아 이제 청소하자 나와. 조용하던 집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주말 맞이 대청소 때문인데요. 각자 구역을 정해 주방은 정원 씨 몫, 방 청소는 아들 희원이 담당인데요. 근데 어째 뒷모습이 영 청소하기 싫은 것 같죠? 언제나 거실은 남편 담당. 그런데 남편이 청소하는 모습을 감시하기 시작하는 정원 씨. 아빠 거기 책 있는데 저런데 거기도 먼지 많잖아. 그런 것도 다 먼저 닦아야지. 바닥하고 걸레 한번 빨고 깨끗한 걸로 해야지. 책장 같은 데 좀 해줘. 알았어. 좀 힘 좀 실어서 빡빡 닦어 바닥. 알았어. 정원 씨의 잔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청소에 한창인 남편. 자기야, 거기 배변판 들고 그 밑에도 좀 닦아야 돼. 거기 책 사이사이도 좀 이렇게 좀 벌려가면 에어컨 뒤쪽으로는 소리 안 나는 쪽이 있어. 바닥만 보이는 이렇게 아직 안 한 거야. 알았어. 희원이 하는 걸 봐. 정원 씨가 이토록 청소에 민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쪽 왼쪽도 자기야. 근데 아무래도 제가 계속 몸이 별로 안 좋고 아팠던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쾌적하게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나 정리정돈 그리고 이제 환기시키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자리 해놓을게. 4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 보이는 최정원 씨. 과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떡대도 넣고 그래서 근데 좀 약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거든요. 자꾸 염증 때문에 아프기 시작하니까 보면은 뭐 고지혈증 우선 있고요. 어깨 염증이 있었고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만성 위염 또 요추염자 허리 안 좋아서 요추염자도 있고요. 또 방광염 있고 자궁 내막증. 네, 재작년에 자궁하고 이제 난소를 다 드러냈어요. 자궁과 난소를 드러냈다고요? 그저 나이가 들면서 아픈 거겠지 했던 잦은 염증들이 실은 그녀의 건강 이상을 알리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했다. 결국엔 자궁과 난소 적출 수술까지 받았던 배우 최정원 씨. 여자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생각에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어머니랑 같이 병원 갔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어머님은 괜찮다. 오히려 깨끗이 해놓고 네가 아프지 않는 게 최고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자꾸 막 위안을 삼아 주셔서 어머니 얘기 듣고 용기 얻어서 그때 이제 적출 수술을 했죠. 예. 저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뭐 기분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결과가 예. 잘 나왔는지. 긴장되시죠? 네, 꼭 이럴 때 제일 긴장돼요. 네. 저희 왼쪽 엑스레이인데 염증의 흔적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진행했을 때는 뭐 석회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없이 일단 엑스레이도 이 정도면 비교적 깨끗한 모습, 결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혀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이 정도만 된 것만 해도 정말 되게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못 움직였었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그 염증 수치인 주로 이제 보는 CRP라고 하는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210까지가 정상이라고 하면 171로 측정이 됐고 가장 이제 드라마틱하게 낮게 나온 것은 이제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인데 0.5까지가 정상인데 0.026으로 나와서 하여튼 수치는 굉장히 이제 정상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배우 최정원 씨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현아, 이것 좀 마시고 가. 아들과 남편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 이거 시원하게 한 잔 마셔.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마시는 물. 가족 전체가 물을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물의 정체가 뭔가요? 이건 그냥 물이 아니고요. 저에게는 약이에요. 이게 약이라고요? 네. 사실 제가 요즘에 염증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했잖아요. 내 몸에 맞는 물 건강법을 제가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강 관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바꿨던 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재료들을 차로 끓여 섭취하고 있는 건데요. 최정원의 물 건강법. 먼저 염증 관리를 위해 그녀가 꾸준히 마시는 물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물을 먹지만 제가 먹어본 물 중에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거예요. 되게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바로 보이차인데요. 그녀가 수시로 마셨던 물의 정체는 바로 보이차. 최정원 씨의 염증 제거엔 어떤 도움이 된 걸까요? 보이차에 다량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 염증 생성을 줄여주고요. 또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관 내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을 위한 최정원의 물 건강법. 염증 제거를 위한 보이차. 그녀가 마시는 보이차는 만드는 방법도 조금은 특별한데요. 보이차를 티스푼으로 2개 정도 저는 넣거든요. 보이차를 우릴 때 각종 찌꺼기와 불순물이 포함된 첫 번째 우린 물은 버리고 두 번째 우린 물부터 마신다네요. 이때 제가 또 넣는 게 있어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 이 보이차만 마시는 게 아니고요. 말린 생강이요. 일단 생강을 한 3-4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같이 우려서 마시고 있어요. 보이차에 말린 생강을 넣는다고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몸에 염증이 많잖아요. 사실 이게 보이차가 염증에 좋다고 해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 생강도 염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같이 제가 넣어서 마시고 있거든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도 항염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보이차와 함께 먹으면 염증 제거 효과가 배가 된다네요. 건강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은 후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건강한 물을 꾸준히 권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이 수시로 마시던 이 물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남편을 위해서는 이제 우엉차가 식이섬유가 많고 뭐 콜레스테롤도 줄여주고 그런다 해서 남편한테는 우엉차를 좀 자주 권하는 편이고. 가족을 위한 최정원의 물 건강법. 회식이 잦은 남편의 독소 배출을 돕는 우엉차. 그런데 어째 남편분 표정이 영 별로인 것 같은데요? 우엉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연의 냄새 같은 게 나기는 하지만 흙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못 마실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삐쩍 말라가지고 허약 체질 같아 보였는데
그래도 뭐 지금 나쁜 거 없이 지내온 걸 보면 그래도 아내가 챙겨주는 것들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엉차 특유의 향이 좀 있긴 하지만 우엉에 풍부한 이눌린과 식유섬유가 몸속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정원 씨가 평소 회식이 잦은 남편에게 강력 추천하는 물이라네요. 그렇다면 아들 희원이에게는 어떤 물을 권하고 있을까요?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지염이 있다 보니까 요즘 환절기에 목이 조금 아침에 일어나면 칼칼하고 아프다고 그래서 아들한테는 도라지청을 해가지고 도라지 차를 좀 자주 마시게 하고 있어요. 가족을 위한 최정원의 물 건강법. 아들의 기관지 건강을 위한 도라지차. 직접 만든 도라지청으로 아들 희원이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 배우 최정원 씨. 그런데 도라지청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바로 호두예요, 호두. 호두가 성장기에 아이들한테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좋고 포만감도 있어서 좋은데 이 호두에도 이것처럼 기관지에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희연이 예전에 도라지만 해서 자꾸 먹으니까 점점 클수록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호두를 조금 부셔가지고 넣어주니까 고소해서 그런지 이것만 먹을 때보다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호두를 넣어주고요. 최정원 씨가 찾아낸 비법, 도라지청과 호두.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네요. 도라지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을 크게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에서는 가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기관지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이때 호두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이 사포닌의 흡수를 도와서 기관지 기능을 더욱 높여줍니다. 그때 가족들의 건강 상태에 맞춘 다양한 물로 건강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외출에 나선 최정원 씨. 오랜만에 꽃단장도 하고 누굴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언니, 혜근아. 미안해. 오랜만이야. 야,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미안해, 내가 제일 전에. 스타야, 스타. 그게 아닌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정말 드라마에서 오랜 동안 얼굴을 보는 김희라 언니고요. 대기만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배우 김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실감나는 연기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국민조연 배우 김희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연기자 이혜근입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배우에서 트로트 가수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힌 이혜근 씨까지. 가족만큼 가까운 선후배 사이로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시락을 꺼내는 최정원 씨. 또 뭐? 어떤 솜씨를 발휘한 거야 이거? 야 궁금해서 빨리. 어머 이쁘다. 전에 말이 샌드위치까지. 원래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다니세요? 제가 염증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파프리카를 먹으니까 염증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줘서 집에서도 자주 먹지만 제가 밖에 뭐 촬영 나가거나 이럴 때는 중간중간에 배고플 때 먹으려고 이제 파프리카를 갖고 다녀요. 이 모든 게 파프리카로 만든 요리라고요? 그러고 보니 빨간색 파프리카로 만든 전에 주황색 파프리카로 만든 달걀말이, 노란 파프리카를 넣어 만든 샌드위치까지 전부 파프리카로 만든 음식이었네요. 배우 최정원의 염증 완화 비법, 색깔별 파프리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네. 근데 이 파프리카가 다 똑같은 파프리카가 아니에요. 파프리카 보면은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있잖아요. 색깔마다 그 주요 성분이 다 다르거든요. 어우, 파프리카 공부도 열심히 하셨네요. 효능이 줄줄 나옵니다. 빨간색은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리코펜? 네, 리코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갱년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딱일 것 같아서 내가 빨간색을 한 거고요. 빨간색 원래 좋아해. 그 언니 좋아해. 정열적인 여자. 갱년기로 고생 중인 김희라 씨를 위한 정원 씨의 추천 메뉴, 빨간 파프리카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파프리카를 동그랗게 썰고 으깬 두부에 달걀과 부침가루를 넣고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한 뒤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주면 노릇노릇 맛있는 빨간 파프리카전 완성! 빨간색을 띤 파프리카에는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의 활성산소와 염증을 제거해 면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과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파프리카를 즐겨 먹으며 염증 관리에 도움을 받아 이젠 파프리카 전도사가 된 배우 최정원 씨. 혜근이 오늘 행사 뛰고 왔다 했잖아. 파프리카가 비타민C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도 좋고 회복하는 데도 좋으니까 파프리카 있는 거 먹고. 한번 드셔보세요. 건강해 보이는 최정원표 파프리카 요리.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원래 계란말이 약간 퍽퍽할 수 있는데 파프리카가 의외로 그 수분기가 좀 있어서 그런가 퍽퍽한 게 좀 덜해요. 그리고 그래? 약간 부드러운데 또 아삭아삭 씹히는 파프리카가 있으니까 식감이 더 좋은 거예요. 주황 파프리카의 풍부한 비타민C가 염증 제거는 물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정원이는 이제 벌써 이렇게 아프면서 다 회복하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진짜. 그러니까 5월 달에 건강검진 했을 때만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얼마 전에 했거든요, 바로. 근데 30대 혈관으로 나온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승진했어, 80세. 파프리카로 건강해지자! 최정원 씨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 색색 파프리카 섭취법.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선 빨간 파프리카를, 피로 해소를 위해선 주황색 파프리카, 혈관 건강을 위해선 노랑 파프리카를 챙겨 먹는 게 좋답니다. 그날 오후 저녁 식사 준비에 나선 최정원 씨. 요리하기에 앞서 자타공인 주부 구단으로 불리는 최정원 씨의 냉장고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냉장고에 뭐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음식을 조금 이제 재료를 준비해 두고서 바로바로 밥 먹기 전에 조금 음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냉장고에는 뭐 이렇게 멸치 같은 거, 멸치하고 김치 정도 이제 견과류 넣어서 이제 멸치 해놓으면은 이런 정도만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청 같은 것들이 좀 많아요. 청을 많이 이용해서 음식을 하는데 붓기 빼지라고 산모들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박청, 다시마청이요.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나물 같은 거 무침할 때 되게 맛있어요. 예. 양파청이에요. 근데 청으로 해도 양파 냄새가 안 나서 음식할 때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한 발효청. 오늘은 양파청으로 아들 희원이가 좋아하는 간장 불고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양파를 먼저 볶다가 돼지고기를 넣고 익혀주고 양파청을 넣은 달콤 짭짤한 간장 소스를 부어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불고기에 뭔가를 넣기 시작하는 최정원 씨. 아, 노니가루예요.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저만의 건강 비법이에요. 노니가루를 넣는다고요? 제가 몸에 염증이 되게 많아서 노니가루를 먹고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음식에다가 가족 몰래 좀 노니를 넣고 있어요. 배우 최정원의 염증 완화 비법. 노니. 열대식물인 노니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해 항암 작용이 뛰어나 새로운 슈퍼푸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노니가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노니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또 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도와서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노니를 각종 양념은 물론이고 샐러드 소스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 든든한 보양식을 준비한 정원 씨. 노니를 넣은 간장 불고기에 푹 고아낸 닭백숙까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백숙이네. 왜? 그런데 어째 닭백숙을 본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렸을 때 닭을 키웠었거든요, 집에서. 닭장을 만들어 놓고. 저 어렸을 때 거기에 닭장에 들어가서 항상 이렇게 뭐 상추 같은 거 뜯어주고 그러면서 조그만 새끼 때부터 거의 병아리 때부터 키웠거든요. 오골개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오골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보였는데 나중에 그게 식탁에 올라온 걸 본 거죠. 아니야, 이거는 좀 달라. 뭐 다르게 뭐. 내가 이거 육수 팥뿌리하고 양파 껍질로 우렸단 말이야. 양파 껍질과 팥뿌리로 닭백숙을 만들었다고요? 양파 껍질, 팥뿌리를 항상 저는 육수 낼 때 항상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저만의 건강 비법이에요. 배우 최정원의 염증 완화 비법. 양파 껍질과 팥뿌리. 양파와 파를 손질한 뒤 껍질과 뿌리를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 육수를 내거나 차로 우려 마시는 최정원 씨. 닭백숙 역시 양파 껍질과 팥뿌리를 넣고 끓인 최정원표 닭백숙이었는데요. 양파 껍질이 얼마나 좋은지는 알지? 양파 껍질이? 응. 나 양파 차도 매달 마시잖아. 양파가 몸엔 좋지. 근데 그 양파보다 양파 껍질의 영양분이 더 많아. 어머니, 아버님 고혈압 있으시잖아. 근데 자기도 혈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미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혈관벽을 코팅해주고 또 혈전도 막아주고 그런 게 이 양파 껍질의 효능이거든. 그걸로 우린 백숙이란 말이야, 내가. 좀 더 설명해줘, 내가? 됐어. 알았어. 먹을게. 역시나 건강 전도사답습니다. 정원 씨가 모든 요리에 활용하는 양파 껍질과 팥뿌리. 혈관 건강은 물론 염증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양파 껍질에는 염증 제거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퀘르세틴 성분이 양파보다 무려 60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 성분은 체내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팥뿌리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염증의 생성을 억제하고요.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우리 몸의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정원 씨의 정성과 영양이 듬뿍 들어가 있으니 닭백숙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몸에 좋은 닭백숙과 노니 샐러드는 손도 안 대고 간장 불고기에만 흠뻑 빠진 아들 희원군. 근데 여기 논이 들어갔다, 희연아? 몰랐지? 별로 향 안 나던데. 봐. 내가 얼마나 잘하면 이 향도 안 나? 정원 씨의 정성 덕분에 아들 희원이의 건강도 조금은 좋아졌겠죠? 최정원 씨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물입니다. 희원이는 도라지차, 아빠는 우엉차, 나는 보리차. 우리 이게 각자 몸에 좋은 물을 마시면서 앞으로도 각자의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같이 좀 맞추면 안 될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허공에 혼잣말을 한다. 대체 뭐 하는 걸까? 아니, 영기 엄마. 예, 안녕하세요. 여성질환 극복에 성공한 전정화 건강인.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연기 연습하고 있거든요. 아유, 저 요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50 넘은 나이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고 늦깎이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 건강인. 제 몸을 돌볼 그럴 여력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한테 오는 게 병이더라고요. 내가 좀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거구나. 어디 보자. 동안 외모는 기본이요. 건강미까지 넘쳐 보이는 건강인. 하지만 과거 건강 악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는데. 그때 제가 좀 일을 좀 힘들게 많이 했었어요. 밤새는 일도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몸에 좀 이상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배도 좀 땡기는 것 같고 피로감도 훨씬 더 많이 오고 그리고 뭐 생리불순 이런 것도 있고 좀 가렵다거나 좀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45세의 젊은 나이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건강인. 자궁경부 전체를 적출하며 조기 폐경까지 겪어야 했다는데. 몸이 막 진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등허리가 후끈하고 얼굴에서 식음땀도 쫙 나고 여자로서 인생이 다 끝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는 뭐 좌절감, 우울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암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성 10대 암 중 하나로 해마다 환자 수가 급증하는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특히 질염 환자에게서 감염 위험이 더 높게 관찰되고 있다. 자궁경부암 수술 후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 소견 없이 건강을 유지 중인 상황. 자궁경부암을 극복한 건강인의 1% 건강 기밀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건강인의 생활 속 첫 번째 관찰 포인트.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건강인.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면포에 담기 시작하는데 면포 속에 담긴 수상한 재료의 정체. 급기야 전자레인지에 가열까지 한다? 과연 의문에 쌓인 면포 속 재료의 정체는? 건강인의 생활 속 두 번째 관찰 포인트. 이번엔 간식으로 과일을 준비한 건강인. 그런데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아낌없이 과일에 뿌린다. 아니 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뿌리는 걸까? 아무튼 좋다. 과일에 뿌려 먹는 가루의 정체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 모든 의문 해결을 위해 오늘도 알약방의 건강 주치의가 떴다. 그런데 눈길을 사로잡는 낯설고도 훤칠한 실루엣? 어라, 이분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한의학계 꽃미남 한의학 박사 한혁규. 자타공인 알약방의 터줏대감 한의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인 박주홍. 지성과 체력 겸비 한의학계 근육 부자 한의학 박사 김경호. 알약방의 주치의 군단 오늘의 주치의는 새로운 알약방 건강 주치의 한의사 한혁규입니다. 우리 건강인들이 어떻게 건강을 다시 찾았는지 그 비법과 비결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 주치의로 오게 된 한혁규입니다. 어머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멋지시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될까요? 너무 멋있다. 이리 들어오세요. 자궁경부암 수술도 하시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맑으세요. 건강도 맑으신 것 같고 안색도 너무 맑으시고 성격도 맑으시고요. 계속되는 칭찬에 웃음으로 화답하는 건강인. 제가 그럼 진짜 건강한지 한번 제가 진맥 한번 봐볼게요. 한의사니까. 아 그래요? 온 김에.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어떻게 어떤 손? 좀 살짝. 네. 네네. 과연 건강인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머니 제가 맥을 짧게 짚어봤는데요. 왜 우리 맥이 경쾌하게 뛴다고 해요. 맥이 탁 치고 내려오고 탁 치고 내려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은 탁 치고 슬 내려오는데 어머님은 맥이 굉장히 경쾌하게 뛰세요. 그러면 외과 질환, 내과 질환이 다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 어쨌거나 건강하고. 그래 너무 건강하니까. 너무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아 제가 건강하니까 더 감사드리죠. 아유 웃음이 그칠 새가 없네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님. 네. 어머님 보니까 막 주머니에 놓고 바스락 그러고 막 전자레인지에 딱 이거 집어 넣으셨는데 이게 무슨 비법 요리인가? 면포에 가득 채운 후 전자레인지에 가열까지 했던 재료의 정체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뜨거워요. 네. 아 전자레인지에 데폈으니까 이게 뭐지 이게? 콩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뜨거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요? 팥이에요. 면포 속 재료의 정체 바로 팥이었던 것.
제가 이걸로요. 여기 하복부 여기 아래쪽을 찜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찜질. 이제 알겠다. 아시겠죠? 네네, 좋아요. 이게 팥으로 찜질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게요. 이뇨 소종이라 그래가지고요. 붓기 빼는 데도 좋고요. 또 이게 혈행 개선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혈 풀어준다라고 하잖아요. 뭉친 혈을 꽉 풀어줘가지고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요. 근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팥으로 찜질을 했을 때 이제 자궁이나 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요새 현대인들 생리불순, 생리통 이때도 팥으로 따뜻하게 찜질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오, 따뜻해지는 게 딱 이게 몸에 온기가 확 올라와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1도씨만 올라가도요. 우리 면역력은 3배에서 4배까지 증가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수술 이후에 면역력 지키는데도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건강인의 생활 속 첫 번째 관찰 포인트는 하복부의 온도를 높여 면역력 상승을 도운 팥찜질법이었던 것. 이거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 제가 박사님 이따가 맛있는 음식 대접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주복으로 막 이거 저 때문에 화난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요. 자, 보세요. 자, 두부예요. 건강인이 평소 즐겨 먹는 식재료 두부. 두부하고 콩이 특히나 그 여성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먹어요. 맞아요. 두부가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지만요. 이제 무기질이나 비타민, 특히 비타민 B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건강에 좋을 수 있죠. 그래요. 역시 해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으깬 두부를 파프리카 속에 채워 넣어 만든 이색적인 파프리카 두부찜에 부드러운 달걀물에 견과류를 넣어 만든 견과류 달걀찜.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구수한 청국장찌개까지. 형형색색 오감 자극 영양 밥상 완성. 자, 제가 건강 밥상을 차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이게 아까 두부 계신 거구나. 네네네. 자,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고소함. 네, 그렇죠. 네. 어머님 건강밥상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건강 잘 챙기시고 계신 게 여기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영양소가 바로 아연이에요. 아연이 풍부한 식품들로 이루어진 건강인표 밥상. 과연 건강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아연은 몸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00여 개 이상의 효소가 정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특히 세포의 성장, 면역, 생식 기능이 원활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항염, 항산화 효능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연의 경우 체내에서 생성되는 양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콩이나 달걀, 견과류와 같은 식품을 통해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아연 섭취의 부족은 세균성 질염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와, 과일이에요? 네. 근데 어머님 거는 뭐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제 거가 더 맛있어 보이죠? 네. 어머님 거 이게 뭐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암 수술하고 나서 꾸준히 챙겨 먹는 질 유산균이에요. 질 유산균이라고요? 과일에 뿌려 먹는 등 건강인이 평소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해온 질 유산균이란 과연 무엇일까? 리스펙타라고도 불리우는 질 유산균은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항산화 물질인 락토페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락토페린은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균의 부착력을 높이고 질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건강한 질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중요한데요. 질내 유산균은 pH 4.5 이하 약산성을 유지하도록 도와 유해균의 번식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때 리스펙타 질 유산균의 꾸준한 섭취는 정상적 산도 유지를 도와 유해균 침입 시 질 내벽을 보호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리스펙타 유산균의 섭취군에서 질염 발생률이 감소했고 질내 유익균의 정착 및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다른 부인병 이런 게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마침 찾은 게 질 유산균이에요. 제 몸에
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아지다 보니까 피부 같은 것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처럼 요즘에는 암도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강제 폐행이 됐다거나 같은 질병을 앓았던 분들도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질유산균은 과다 섭취 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하루 권장량 2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살펴본 전정화 건강인의 건강 노하우는요, 체내 온도를 높여서 면역력을 상승시킨 팥찜질법, 그리고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유산균의 섭취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궁 경부암 극복으로 하루하루 활력 넘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강인.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